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4장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신경망 학습과 관련된 주제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손글씨에 대해서 우리가 매개변수로서 가중치들을 학습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손실함수 짚어봤었고, 미분하는 법 알아봤었고, 그 미분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경사하강법으로다가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 이 분류 문제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죠. 이거를 신경망을 2 by 3, 2 by 3개짜리 신경망을 심플넷이라고 우리가 그려 놓고 요거로다가 한번 어 간단하게 어 문제를 좀 만들어 봐서 풀어 봤었죠. 신경망 구성하고 그다음에 얘를 학습시키려면 미니 배치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울기 구하고 그다음에 이동해 주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경사하강법에 따라 이동해 주고, 이동. 요렇게 요 단계가 반복되는 부분까지를 살펴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요 심플넷을 조금 2 층짜리 레이어의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지금 요 순서대로 미니 배치 만들어서 기울기 구해서 이동시키는 경사하강법을 반복을 해 가지고 학습이 잘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학습 알고리즘까지 보고 우리가 끝났었어요. 일단 미니 배치를 만들고 6만 개만 100개를 만들고 그 100개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가중치가 엄청 많은데 가중치와 거기에 딸려 있는 바이어스 각 층에 1층 거, 2층 거 필요하면은 요 W 2층 거 다 구해야겠죠. 지금 우리 요번 시간에는 손글씨는 2층짜리 망으로다가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들이 기울기가 아니라 매개 변수, 요 매개 변수들이 가중치 이 이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는 그 F가 됐었을 때는 X, 요 입력값들이 그룹핑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 은닉층 요거는 이제 행렬이 있을 거고요. 앞층과 뒤층의 개수만큼의 입력층과 인풋, 아웃풋만큼의 행렬로 돼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출력층만큼의 노드가 있을 테니까 요게 어 매개 변수들이 그룹핑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매개 변수가 그룹핑이 돼 있고, 자, 이렇게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학습률만큼 아주 조금 갱신을 해서 다시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했었어요. 자, 요 작업을 하기 위한 신경망을 다시 소개를 할게요. 신경망의 이름은 투 레이어 넷이에요. 심플넷에서 조금 이제 발전한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심플넷에서 발전한 2층 신경망 투 레이어 넷에 딸려 있는 우선 인스턴스 변수를 살펴봅시다. 설명을 봅시다. 파람즈라고 있고, 파라미터가 보통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신경망의 매개 변수가 곧 웨이트죠. 동의어예요. 가중치.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명을 파람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중치라는 부분을 파람즈라고 돼 있고, 그 첫 번째 층에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있고 출력층. 여기는 X가 있고 출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있어요. 요 은닉층으로 가는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는 1, 2로 표현을 했네요. 또 1층에 대한 웨이트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을 거고, 그쵸? 여기에도 웨이트들이 있을 거고 바이어스들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뭐 이렇게 쭉 섞여 있는 요 가중치들을 파람드 W1에, 요쪽에 있는 거를 파람드 W2에, 그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1을 파람드 B1에
파람즈 B2에는 파람즈 B2에는 두 번째 층의 편향을 갖고 있는 딕셔너리.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것하고 비슷하네요. 요번에는 딕셔너리로 이렇게 보관을 시켜 놨고, 그다음에 그레디엔트, 요거는 인제 기울기죠. 기울기는 매번 미분을 하고 나면 미분한 값들을 임시로 보관을 해 놓을 거예요. 그 미분한 값들을 보관을 해 놓는 것을 그리드에 대해서 똑같이 그룹핑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요 매개 변수만큼의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요. 각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레즈하고 파람즈. 2 층짜리니까 웨이트가 2 개, 바이어스가 2 개. 각각은 이제 정해지는 뉴런의 개수에 따라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소개해 놨는데요. 이 투 레이어 넷은 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공개 수업이죠. CS231N에서 참고를 했다 해요. 도서에서 그렇게 참고하고 있고 저는 그 도서를 참고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투 레이어 넷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이에요. 초기화를 하는데요. 요번에는 초기화하는 게 좀 많네요. 가중치만 초기화하는 게 아니고 어 어 어디 내용을 살펴봅시다. 인풋 사이즈. 아, 입력층의 크기를 받는구나. 그다음에 히든 사이즈. 아, 은닉층의 사이즈를 받는구나. 그다음에 아웃풋 사이즈. 출력층의 사이즈를 받는구나. 그럼 우리는 인풋 사이즈는 7849, 출력 사이즈는 10로 하면 10으로 하면 그 손글씨 엠리스트를 분류할 수 있겠구나. 히든은 몇 개로 할 건지 이제 보죠. 그다음에 웨이트 인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요. 가중치 초기화 시의 정규 분포의 스케일이에요. 이 부분은 6장 학습 관련 기술들에서 배울 건데요. 일단은 정규 분포로 우리가 지금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초기 값을 만들고 있는데 요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보다 좁게 할 건지 정규 분포보다 넓게 할 건지 어떤 초기 값일 때 학습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었잖아요. 요 초기 값을 조절하기 위한 어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값들을 초기 값으로 만드는 거고 받아서 망을 구성하겠네요. 그러면 아마도 얘는 망을 구성하면서 그 얘기인즉슨 가중치, 여기서는 파람즈죠. 파람즈의 형상을 정의하면서 몇 바이 몇인지 정의하면서 초기화를 하고 있겠네요. 가중치 초기값을 만들고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는 심플넷에서 봤어서 도움이 되는 프리딕트예요.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층이 2 개가 있으니까 활성화 함수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X는 이미지 데이터, 밖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배움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자, 손실 함수도 마찬가지. 손실 함수는 데이터와 정답을 같이 준다 그랬었죠. X는 이미지 데이터고 T는 정답 레이블이에요. 자, 그다음에 정확도, 요거는 인제 구해 주면 되는 부분이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배치로 돌렸을 때 그 배치가 예측한 배치 단위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측한 거에서 정답인 경우에 개수를 세 놓으면 되죠. 정답의 개수의 비율이네요. 요렇게 정확도하는 것도 함수로 만들어 놔요. 자, 그다음에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자, 이거는 우리 많이 봤어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가중치의 매개 변수 기울기를 구하는 부분인데 어 네, 가중치 매개 변수 기울기 구하는 부분을 구해 볼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행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던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해볼 건데요. 요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할 건데, 왜냐? 얘가 느려도 너무 느려요. 얘가 느려요. 느려서 쓸 수가 없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코드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굉장히 좋은 기계가 있었으면은 됐었을 거기 때문에 어 이론상으로만 확인을 해 보고, 자,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학습은 성능 개선판으로 해볼 거예요. 이 성능 개선판이 5차 역전파를 사용하는 다음 장 5 장에서 배워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코드가 나오네요. 자, to 레이어 넥 클래스 선언하는 거고 초기화를 합니다. init 함수 초기를 하면서 자, 첫 번째 W1은, 얘는 W1은 인풋하고
이쪽이 인풋이고 사이즈고 이쪽이 히든 사이즈겠죠. 첫 번째 층. 지금 인풋, 히든, X, 히든, 그다음에 Y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글자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손글씨 분류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사이즈가 10일 거고 들어오기는 아마 그렇게 들어오겠지만 얘는 뭐 들어오는 대로 만드는 함수화돼 있어요. 784. 그래서 그쵸. 인풋 사이즈하고 히든 사이즈를 곱해서 W1은 만든 랜드 n을 만드는데 여기 정규 분포에 따라서 이 난수가 나올 텐데 요 웨이트 인 스탠다드 해서 편차를 어느 정도 줘 가지고 굉장히 원래 표준 분포에 하면 요게 3에서 -3에서 3 까지 요렇게 1 -1 1 0 요렇게 생긴 분포에서 뽑을 건데 요거를 굉장히 인제 폭을 확 줄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 0 -0.03 에서 뭐 0.03 까지 요렇게 생긴 값들이 들어오게끔 조절을 해 주는 모습이 되겠네요. 자 B1은 히든 사이즈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히든 사이즈라고 돼 있고 요거는 제로로 초기화를 해 놔 있어요. W2는 또 히든하고 아웃풋 사이즈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히든 사이즈하고 아웃풋 사이즈가 돼 있고 요것도 초기 값을 조정을 해 줍니다. 폭을 조정 편차를 로 폭을 조정을 해 줘요. B2는 이제 아웃풋 사이즈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요렇게 만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망 사이즈를 임의로 준 거대로 가중치 초기 값을 세팅을 했어요. 자 그다음은 예측. 예측은 인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부분입니다. 얘는 4개 그룹으로 돼 있는 W1, W2 각 층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들 가져오고 두 층 거를 요거는 파람즈에서 꺼내는 거 우리 네트워크에서 꺼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꺼내 놓고 자 드디어 오랜만에 만나 봐요. 신경망의 신호 전달. MP 도트 X에다가 처음 입력받은 데이터에다가 첫 번째 가중치를 행렬 곱을 해서 곱한 다음에 곱해서 더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뭘 더해 주냐? 바이어스만큼을 더해 주고 요렇게 해서 신호 전달을 한 거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 줍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로 처음에 한 번 통과시키고 요 결과를 다시 은닉층에서 가중치 두 번째 가중치를 곱해서 그다음에 바이어스까지 더해서 신호 전달을 해 주고 요거에 대해서 여기는 소프트맥스 함수까지를 넣어 버렸네요. 요건 여기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소프트맥스가 없어도 제일 큰 놈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치만 0 에서 1 사이가 되게끔 요렇게 되면 y는 인제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출력되는 예측값이 나옵니다. 확률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인제 손실 함수. 요 x는 입력 데이터고 이미지인 거고 t는 정답 레이블인 거죠.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주면은 자 우선은 어떤 입력값이 이미지 데이터니까 일단은 한 번은 예측을 쭉 통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Y 값들로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잖아요. Y 값들을 모아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Y 값들을 모아서 Y하고 정답하고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실 함수는 교차 함수를 이용을 해서 쭉 신호 전달해서 그 나온 Y 값들에 대해서 T하고 정답을 확인을 해서 손실값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손실 함수. 그다음에 정확도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요 정확도도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 봤었어요. 우선 Y 예측값을 쭉 만들고 입력 데이터하고 지금 레이블이니까요. 쭉 요 통과를 해서 신호 전달을 한 다음에 요 Y 값들에서 어규먼트 맥스 정답인 애들 제일 큰 값들이 정답이겠죠. 제일 큰 애들하고 T 얘도 원한 인코딩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1이 들어 있는 데가 제일 큰 인자겠죠. 요게 서로 같으면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카운팅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정답끼리 합계 정답이 같은 애들을 true false로 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배치로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미니 배치로다가 100 개면 100 개씩 묶여서 왔기 때문에 요게 같으면 요렇게 출력된 애들이 같으면 고거의 X의 쉐이프의 0 번째 거만큼 이 배치 사이즈죠. 배치 사이즈만큼을 해서 나누면 이게 정확도가 될 거다. 요렇게 인제 분류 정확도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함수 아니었나요? 맞아요. 밖에서 함수로 정의를 했었던 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요 소프트맥스처럼 밖에서 함수로 정의한 걸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4 개로 나눠 놨잖아요. W1,
B1, W2, B2. 그러니까 각 층의 가중치와 편향으로 나누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하나씩 각각 돌려줘야 되죠. 각각 돌려주는 거를 메소드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로 묶어 놓은 거고, 그래서 얘는 밖에서 쓸 때는 넷점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넷이라고 만약에 만들었으면 넷점 해 가지고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호출을 해 줘야겠죠. 이때는 그니까 들어가는 게 초기 입력값이에요. 요때하고 다르죠. 함수일 때는 함수는 함수와 파라미터 함수와 그러니까 x 그 조정하고 싶은 애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 구현상 내가 준 변수들에 대해서만 찔끔씩 하나씩 차례대로 요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갈 거잖아요. 요 여러 개 들어간 걸 하나씩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이 변수가 만약에 784 개가 앞에 들어와 있으니까 784 곱하기 뭐 50 이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50 내지는 100 개의 은닉층이 들어 있으면 고거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지금 해 보는 거를 진행하는 게 요 함수인 거고, 요거는 인제 클래스 내에서 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함수를 돌리기 위해서 메소드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값이 들어오면 자 요 손실 함수에 대해서 이 손실 함수도 요 신호 전달을 매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횟수인 게 지금 보이죠? 이게 인제 계산만 해 봐도 계산 자체가 복잡하진 않더라도 함수가 엄청난 횟수의 계산을 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투 레이어 넷을 만든 거를 한번 코드로 살펴볼게요. 코드로 살펴보고 한번 실행도 조금 해 보죠. 자, 투 레이어 넷 신경망 클래스 인제 투 레이어 넷에 대해서 요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방금 코드 리뷰한 것처럼 정의가 돼 있어서 얘는 실행만 할 거예요. 내가 입력할 건 없이 정의가 돼 있고, 자 요렇게 정의가 돼 있는,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볼 거라서 보진 않습니다. 사용만 할 거예요. 자, 넷점 넷이라는 데다가 이제 투 레이어 넷을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어서 자 각 요거에 대해서 인풋 사이즈가 784,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고, 히든 사이즈 100 개짜리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100, 그다음에 아웃풋 사이즈 10 해서 실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W1의 쉐이프는 784 곱하기 100이 돼야 되죠. 그렇게 나오고, B1은 히든 사이즈에 맞춰서 1층의 출력값의 개수에 맞춰서 100, 그다음에 100에서 10이 돼야 되니까 W2, 2층의 가중치는 100 바이 10이 되고, 그다음에 10개의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네, 20 쌍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 레이블을 보재요. 그래서 랜덤으로 해 가지고 X는 요거 이 이미지도 아무렇게나 만들고 지금 레이블도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아무 값이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값이 되기는 할 텐데, 또 아무 값이나 만든 다음에 요거를 예측을 가중치도 임의의 값인 상태에서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럼 프리딕트에는 뭐가 들어간다? 프리딕트에는 이 X만 주면 돼요. 왜냐면 X만 주면 가중치가 같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해서 예측을 한 걸 보니까 이거 마지막 두 개만 지금 출력을 해본 건데, 어쨌든 소프트맥스 형태로 돼 있을 거고, 그러나 엉망진창인 값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이렇게 찍지를 못하고 있죠.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비슷한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앞에 임의의 데이터 20개에 대해서 지금 20개 뽑은 거에 대해서 손실 함수를 구하려면 넷점 로스를 하면 되고, 로스는 뭐하고 뭘 넣었었어요? x하고 t를 넣었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실행을 해 보면 요 위에서 만든 2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면은 손실 함수가 2.3258, 보통 크면 요 정도가 제일 큰 값인가 봅니다. 요렇게 인제 손실 함수를 구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려면 요 넷에 있는 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하면은 자 지금 엄청 많은 양의 미분 변수에 대해서 하나씩 쪼끔씩 바꿔가면서 한 번에 미분을 수행을 할 거죠. 이걸 한 번에 미분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1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이상 걸려 가지고 예 쓰여 있네요. 자, 요거를 인제 기다려야 되게 됩니다. 자, 요거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잠깐만 미니 배치를 복습을 해 보죠. 왜냐면 인제 미니 배치 학습을 구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요걸 구현하기 전에
요 단계 다시 한 번만 한번 인제 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거니까 미니 배치를 구현하는 부분을 복습을 해 봅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배치 수만큼을 추출을 할 거예요. 초이스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울기 계산 방금 만들어 놓은 네트에 붙어 있는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를 그 그레디언트만큼을 이동을 해줄 거예요. 지금 그룹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해 줘야 되고 요걸 반복을 해 주는 게 요게 인제 실행 함수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다 됐는지 실습에서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784 곱하기 100 개, 78,400 개에다가 100 개에다가 요거는 인제 또 1,000 개 한 그러니까 8만 번의 계산을 하는 거죠. 8만 번의 프리딕트가 지금 일어나고 로스 함수 계산하고 요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나게 무거운 작업이 돼 가지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요 함수에서 보면 로스를 구하는 부분이 누메리컬 그레디언트가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걸 다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더군다나 로스를 계산을 한다는 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프리딕트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프리딕트를 한다라는 거는 요 지금 연산 이렇게 신호 통과시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호 통과를 하고 로스 함수 계산하고 뭐 이 작업 자체를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요 한 번 할 때마다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니까 벌써 두세 번씩 통과를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레디언트 함수를 사용한다는 부분까지는 양해를 구해 보고요.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대신에 조금 빠른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을 하고 다만 이론상으로는 되는 방법이다. 요 정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봤었던 이제 미니 배치 방법으로 다 학습하는 부분을 드디어 구현을 한번 해 봅니다. 하려면 데이터가 세팅이 돼 있어야겠죠. 데이터 호출을 하고 엑스트레인, 티트레인 훈련 데이터의 이미지와 레이블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의 이미지와 레이블 가져오고 노멀라이즈 true고 원핫 레이블 true로 해서 로드 앱리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훈련하면서 손실값이 줄어들 거잖아요. 손실값을 한번 저장을 해 손실 함수 결과 값을 추적해 보고 싶어요. 그 추적을 하기 위해서 트레인 로스 훈련 데이터의 로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인제 실행하면서 사이사이에 계산을 해 놓을 거예요. 자 반복 몇 번 할 거냐? 10,000번 할 거야. 트레인 사이즈는 몇 번 트레인 사이즈는 어떻게 돼? 훈련 데이터의 사이즈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가 어 한 세트가 몇 개 들어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60,000개 들어오니까 여기 60,000이 나오겠네요. 배치는 100 개씩 해 볼 거예요. 학습률은 0.1로 정해 놓고 갑니다. 요게 인제 외부 함수로 정해져 있고 자 드디어 신경망 생성을 합니다. 요번에는 이름을 네트워크이라고 해 놨네요. 투 레이어 네트워크에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784 첫 번째 거는 히든 사이즈는 50 그다음에 출력 사이즈는 10 그 나머지는 기본 주어진 대로 할게 해서 신경망을 만들고 이제 드디어 그 4 단계대로 움직일 거예요. 미니 배치 이터 넘버만큼 요 10,000번 한다고 했으니까 10,000번 진행을 할 거고 자 배치 마스크 우리 배치 미니 배치 뽑는 거 4 장의 앞부분에서 배웠었었죠. 저 트레인 사이즈 전체 사이즈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배치 마스크를 뽑아내면 그 배치 100 개를 뽑아낼 거고 요 100개 갖고 팬시 인덱싱을 해서 부분 집합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랬었어요. 엑스 트레인에서 60,000 개에서 100 개를 뽑아낸 거, 100개 뽑아낸 거. 이제 그럼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기울기 계산은 100 개씩 이용을 한 거예요. X 배치, T 배치를 갖고 100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약 8만 개, 약 앞 페이지에서 계산본을 보니까 8만 개 정도의 매개 변수가 있었죠. 8만 개의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어
한꺼번에 구하는 거니까 배치 단위로요. 지금 한꺼번에 들어서 100 개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자 그거에 대해서 어 기울기 구한 거에 대해서 매개 갱신을 해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갱신을 해 주고, 갱신을 해줄 때는 요것도 인제 차례대로 해 줘야 되는 거죠. W1, B1, W2, B2 차례대로 지금 기울기 갱신 기울기 나온 거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로다가 어 이게 W1 일 때는 얘도 W1 이 돼 가지고 학습률만큼 기울기만큼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인제 폼은 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손실함수를 다시 한번 기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손실함수 한번 쭉 통과시켜요. 그러면은 손실함수 요 배치를 묶어서 한꺼번에 손실함수 나오겠죠? 요 손실함수 나온 거에 대해서 자 트레인 로스 리스트 앞서서 손실함수 결과 추적하겠다는 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지금 하면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요 인제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성능 차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10번 실행을 하는데도 개선된 방법하고가 엄청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여기 코딩에서는 이렇게 써 놨었지만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쪽을 막아 놓고 여기를 풀어 갖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 아무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손실함수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요. 앞에서 지금 트레인 로스 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그 10,000번 실행하면서 10,000번에 대한 손실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손실값이 변화하는 모습을 출력을 해 놨어요. 자 맵플랍이 있고 서브플롯 2개 만들고, 그다음에 트레인 로스 리스트 길이만큼, 그러니까 10,000번이죠. 트레인 로스 리스트 출력할 것만큼 놔두고 요 왼쪽 AX0에서는 전체 트레인 로스트를 그려 주고, 오른쪽 AX1에서는 앞에 거 1,000개만큼만, 여기서 1,000개만큼만 펼쳐서 그림을 그려 줍니다. 했더니 잘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폭이, 손실함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얌전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들쑥날쑥 튀면서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코드 한번 어쨌든 실행을 해 볼게요. 코드가 다 입력이 돼 있기는 하겠지만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배치 구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코드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서 쪼끔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얘도 인제 학습을 하는 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한 몇 초가 걸려서 실행을 할 거고요. 요 실행이 되고 나면 방금 본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출력을 시켜 줄 거예요. 그 출력된 거를 어 타이틀까지 달아 가지고 이제 마니터레이션, 처니터레이션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요 슬라이드에서 볼 때는 위에 거를 사용을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개선판으로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어큐러시를 체크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도 부분도 우리가 인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 볼 건데, 어쨌든 손실함수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 우리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수업에서는 제가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걸로 했지만 여러분 요 셀을 하나 밑에다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손으로 입력을 해 보세요. 이게 신기하게도 손으로 입력을 해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라는 부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인제 데이터의 정확도를 한번 얼마나 이 훈련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도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요. 이때 훈련 데이터하고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가 두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지 봐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오버피팅이 돼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하고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 두 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간격 이거를 매번 정확도를 산출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너무 버든이 커서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도를 측정해 볼 건데요. 두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하고 훈련 훈련하고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그 일정한 간격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확도를 하는 부분은 정확도를 하는 부분은 그 네트워크에서 어큐러시 함수가 있었으니까 어큐러시 메소드가 있었으니까 어큐러시 메소드를 써 주면 되고 일정한 간격은 에폭 단위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에폭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폭 에포크 에폭 단위로 해 주는데 이 에폭 단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만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만 개가 있으면 만 개를 100 개씩 뽑아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한 번 뽑히는 데이터도 있고 두 번 뽑히는 데이터도 있고 한 번도 안 뽑히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100번 반복하면 100 번을 반복하면은 100 데이터가 이론상 한 번씩 봐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했었을 때 에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 개 데이터가 있었다고 친다면 만 개 100 번의 비치를 한다면 100번 반복이 1 에폭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크기, 데이터 개수 나누기 배치 크기, 배치 사이즈로 하면은 이게 에폭이 되겠죠. 에폭이 몇 바퀴 돌 때마다라는 게 계산이 될 텐데요. 자 요거를 인제 계산 에폭 몇 바퀴 돌 때마다 하는 단위가 될 텐데 우리 6만 개 훈련 데이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100 개, 100 개로 할 거예요. 어 그 백 배치 단위가 100 개가 되죠.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의 에폭 사이즈는 600이 되겠네요. 자 600이 에폭이 되는 거고 그럼 600 번마다 한 번씩 찍으면 10,000번 반복할 거니까 우 우리 지금 네트워크에서는 10,000번 반복할 거니까 600 번으로 나누면 음 약 16번 이렇게 일하고 그쵸? 16번 정도 찍힌다 해서 16 번의 결과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요 얘기대로 하게 되면 자 벌써 한 4 에포크쯤 지났을 때 상당히 훌륭하게 되는데 요 4 에포크라고 하면은 6 1 에포크가 600 그러니까 한 2,400번 정도 반복할 때쯤에는 인제 수렴이 돼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어찌 됐든 끝까지 쪼끔씩 학습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요거는 되게 바람직한 부분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간격이 되게 좁잖아요.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간격이 좁아서 '요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인제 코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있었던 부분에서 일부 코드가 추가가 되거든요. 트레인의 손실값이 들어왔었던 부분에 정확도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 정확도 목록 두 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터포 에포크 자 몇 번에 한 번씩 찍어 주면 되느냐 해서 요게 인제 600 트레인 사이즈 6만 에서 배치 사이즈 100을 나누니까 600 번당 한 번씩 요거는 인제 600 번당 한 번씩 기록을 찍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인제 600 번당 한 번씩 트레인 어큐러시를 찍어 주는데 트레인 어큐러시는 트레인 데이터 넣어 주고 네트워크에 테스트 어큐러시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주고 그래서 요 각각을 만든 거를 지금 여기서 만들었었던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선 출력을 해 주고 있네요. 여기 600 번에 한 번씩 출력을 해 주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볼 수가 있겠어요. 600 번에 한 번씩 트레인 어큐러시. 이거는 지금 제일 초기 값 한 번이 보이고 그다음에 마다 600 번씩 해 가지고 정확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줄 거고 이게 다 돌고 되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부분까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그러면 우리 또 실행해 보면 되는 거니까 실행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실행을 요게 맞죠?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하는 부분.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하는 부분이
여기 트레인 어큐러시, 테스트 어큐러시 리스트가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이터퍼 에포크 개수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어요. 60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 에포크마다 600번 올 때마다 가끔씩 요 화살표가 오네요. 요렇게 올 때마다 여기 온다는 얘긴데 한 번씩 계산을 해준 값이 출력이 되고 있을 거고 아까 계산해 본 거에 의하면 우리 16 개가 찍힐 수가 있죠. 만 번 반복하니까. 요 만 번 반복하는 동안에 값을 보면 자 처음에는 0.11, 0.79, 0.87 벌써 한 600 번 처음 600 번, 1200 번, 1200 번만 해도 꽤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값이 좋아지고 있어요. 9.4, 9.378 훈련 데이터도 좋아지고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도 쪼끔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테스트 데이터도 거의 끝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훈련을 쪼끔 더 해 주면 아주 쪼끔씩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래프가 아주 가깝게 예쁘게 올라가는 모습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답을 꺼내 보지는 않았지만 요렇게 지금 가중치 요 가중치를 저장을 해 놓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분류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기를 통해 가지고 손실함수를 줄여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서 계산하는 부분까지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번 장을 인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4장 전체에 대한 정리예요. 4 장에서는 기계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나눠서 사용하는 거 방금 봤었죠. 두 개 훈련 데이터가 잘 됐을 때 시험 데이터도 잘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훈련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의 범용 능력을 시험 데이터로 평가한다. 방금 한번 해 봤어요. 잘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신경망 학습은 손실함수를 지표로 그쵸. 새삼 요번 챕터 내내 얘기를 했었는데 손실함수를 지표로 하고 손실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 값들을 매개 변수로서 가중치 값들을 조절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오는 게 신경망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갱신할 때에는 가중치 매개 변수들의 기울기를 이용을 할 거고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중치의 값을 그러니까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 값들을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를 반복해서 수행을 해요. 아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수치 미분을 이용을 했었어요. 수치 미분은 아주 작은 값에만큼의 차이만큼의 결과값을 함수 통과값의 이동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을 수치 미분이라고 하고 수치 미분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죠, 이론상. 너무 느려서 쓸모가 좀 그러하지만. 그래서 구현은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미분식 같은 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 활성화 함수나 이런 데 지수함수나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었지만 그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구현은 간단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느려 가지고 다음 장에서 구현의 알고리즘은 쪼끔 생각할 게 있지만 실행은 빠른 오차 역전파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여기까지 오는 거가 일단 저는 하나의 단원을 끄는 것 같아요. 이제 퍼셉트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신경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하는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야 될 건 아직 많이 있지만 되는 원리를 나름 한 바퀴 이렇게 돌려봤고 그 방법만 이용을 해 가지고도 손글씨를 분류하는 방법을 비교적 여러 번 바닥부터 하나씩 해서 만들어 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장 이제 넘어가면서 15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